인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프레스 금형 분해 조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 프레스 금형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대략적으로 네. 설명해 주세요. 모든 금형의 형태가 이제 크게 분류하면 이 위에 있는 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틀, 이래 해서 위에 있는 틀을 상형, 아래에 있는 틀을 하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형과 하형을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있는데요. 주로 포스트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기둥이 크게 4개짜리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개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4개짜리면 포포스트 이래 이야기하고 2개짜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작업자 방향에서 앞에 있는 타입의 2개짜리야 하고 뒤에 이렇게 타입을 2개를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크로스되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쪽 프론트 방식과 그 다음에 뒤에 백 카운트 리어 쪽 카운트 방식, 그 다음 크로스 타입 이렇게 형태의 2개짜리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형과 하형이 갖고 있는 위치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위치 제어에서 가장 핵심은 이 형과 형의 직각도입니다. 평행도가 답도된 상태에서 직각도가 수립이 돼야 이 금형이 많은 양을 양산할 수 있는 내구성이 증진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형을 어떤 프레스 기계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크라고 부릅니다. 이 생크에 이제 물림이 수직으로 정확하게 물려져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물렸다면 형태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됐을 때는 내구성이 굉장히 저하된다. 따라서 이 생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위치에다 두느냐는 이 펀치들이 갖고 있는 저항, 압력들이 한쪽, 예를 들어서 펀치가 이쪽에 다 쏠렸다면 여기에 저항이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저항이 많이 받은 쪽으로 이 생크 위치는 이동해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에 저항이 많이 걸렸다면 생크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했다면 오른쪽 또는 뒤쪽이면 뒤쪽, 앞쪽 이게 생크의 위치는 그때그때 펀치의 저항에 따라서 생크의 위치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강강학 쌤이 이 프레스 금형의 브랭크 타입, 그래서 브랭크라 하면 치출돼 떨어져 나오는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 피어싱이라 하면 그 나오는 치출된 부분은 버리고 거기에 전제했던 구멍 홀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 금형은 브레이크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 조립은 맨 먼저 상형과 하형을 분리하고 상형과 하형을 분리하고 난 뒤에 상형을 맨 위에서부터 이제 생크부터 생크 홀더, 그 다음에 압력판, 펀치 홀더 뭐 이런 순으로 분해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커넥터 또 분해를 하고 하형 분해를 합니다. 분해할 때 주의할 점은 그냥 랜덤하게 분해 부품을 막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기 좋게 맨 위에 형부터 정렬 분해하면 하나씩 상형은 상형대로, 하형은 하형대로, 커넥터는 커넥터대로 분해해서 다음 조립할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강강현 쌤이 하나하나 분해하는 것을 시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프레스 금형 우리는 이제 블랭크 금형 분해 조립에 대해서 시작할 거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분해도와 함께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면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상하형 분리, 그 다음 스트리퍼,
펀치 플레이트 분해, 다이 플레이트 분해 형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먼저 상형과 하형을 분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스 금형을 이해를 할 때 프레스 금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찍어내는 이 펀치 부분과 밑에 찍혀 나가는 블랭크 요 구멍 부분, 다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상형과 하형을 먼저 분리를 했고요. 먼저 상형을 살펴보기 전에 하형 먼저 하겠습니다. 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 플레이트와 다이 백킹 플레이트, 다이 백킹 플레이트는 다이를 밑에서 백킹이 D라는 의미죠. 뒤에서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이 백킹 플레이트, 그 다음에 하홀더, 밑에 받칠 수 있는 하홀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스트리퍼라고 해서 프레스 금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스트리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에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분해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이드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형 홀더와 하형 홀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직 기둥, 우리 손만으로 제작을 하겠죠. 이 수직 기둥에서 내가 조립되었을 때 가이드 포스트가 위아래로 작동을 하면서 위치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은 스토퍼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프레스 금형 펀치를 찍어서 내릴 때 어느 정도 행정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멈춰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멈춰주는 게 없으면 끝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흘러내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펀치가 다이랑 부딪혀서 다이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펀치가 또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퍼가 정확하게 행정을 결정을 해서 마지막에 서로 맞물려서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형을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프레스 금형을 분해를 할 때는 크게 이런 식으로 4개의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2개의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사와 맞춤 핀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 스트리퍼 부품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부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스트리퍼를 빼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사와 그 다음에 맞춤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맞춤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퍼 각 플레이트 판의 중요한 위치를 결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억지 기어 맞춤으로, 지금 보면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죠. 이 억지 기어 맞춤으로 맞춤이 되어야 되고,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핀과 그 다음에 망치를 살짝 이용해서 친다면 쉽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퍼를 빼서 가장 윗부분인 분해 놔두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이 플레이트를 분해를 하겠습니다. 다이 플레이트를 분해를 할 건데, 윗부분을 풀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각선 위치에 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나사를 풀겠습니다. 자, 이 나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자립하기가 되어 있고, 지금 다이와 다이 백킹 플레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나사를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 플레이트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 플레이트를 분해를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억지 끼워 맞춤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빼기 힘든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맞춤핀이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 플레이트에 있는 억지 맞춤 끼운 핀이 있는데 이 핀도 잘 빼서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한 상태에서 정렬해 놓습니다. 자, 다이 플레이트 안에는 다이 플레이트 안에는 이렇게 다이가 끼워 맞춤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해할 때는 조립을 할 때는 분해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살짝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부분만 C 한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C1이 되는 부분에 못따기가 되어 있고요. 다이 플레이트에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보시면 C1 정도로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춤을 하실 때는 이렇게 서로 못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 플레이트와 다이를 놔두고 마지막으로 다이 백킹 플레이트, 다이 플레이트를 밑에 받치는 백킹 플레이트를 분해를 합니다. 순서대로 분해를 했을 때는 조립을 하는 것과 반대의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플레이트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내가 해당하는 부품에 결합 체결 요소들을 각 해당 부품에 정확하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해를 한 순서와 반대로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향을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이드 포스트도 원래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형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박아놓은 거의 박음이라 가지고 분해를 할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놔두고 스토퍼만 마지막으로 이 스토퍼만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 작업 지시서에는 스토퍼를 분해하라는 말이 없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거나 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이해를 하는 것과 함께 모든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분해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자, 하향이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홀더, 가이드 포스트, 스토퍼, 스트리퍼, 그 다음에 다이 플레이트, 다이가 안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 백킹 플레이트 순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형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형의 구성 부품을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 김은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형을 잡아주는 이 생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크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프레스 금형에서 프레스 상형을 잡아줘서 이 행정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체결력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이드 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가이드 부시가 있습니다. 가이드 부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상 홀더에 박혀 있는데요. 이것도 억지 끼워 맞춤으로써 P6 정도의 공차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스토퍼입니다. 아까 전에 하형에도 스토퍼가 있었는데 상형에도 스토퍼가 있습니다. 스토퍼끼리 만나가지고 전체 플래스 금형의 행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품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다이를 봤었는데 이 다이 구멍에 들어가는 펀치가 있습니다. 펀치가 정확하게 제품을 해당하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해당하는 역할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펀치가 있고요. 이 펀치가 빠져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펀치 홀더가 양옆에 지금 나사로 조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펀치 플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펀치 백킹 플레이터 마찬가지로 다이 백킹 플레이터와 마찬가지로 펀치 뒤편에서 압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크를 분해했습니다.
탱크 분해 부품을 중요하게 딱 위치해서 놓고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스토퍼를 여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퍼의 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홀더에 바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식이라서 굉장히 깁니다. 생크라 스토퍼까지 분해를 했고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선생님이 돌려가지고 뒤집어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을 파악하고 순서를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펀치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의 홀더가 지금 나사로 주어져 있는데요. 펀치를 그 펀치를 고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으로 박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펀치를 애초에 제작할 때 그냥 조립 형식이 아니라 수직도를 잘 맞춰가지고 가공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펀치 홀더를 분리를 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펀치 홀더가 바로 빠져도 될 정도로 지금 뭐 좋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억지 끼워 맞춤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펀치 플레이트도 마찬가지로 분해할 때 대각선 방향으로 먼저 풀고요. 자, 방금 펀치 플레이트와 펀치 백킹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나사 4개를 풀었습니다. 나사를 풀고 난 다음에 같은 길이의 나사가 서로 흩어져 있지 않게끔 일렬로 모아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푸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다이 홀더보다 조금은 빼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맞춤핀이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억지 끼워 맞춤이라서 잘 빠지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분해 조립할 때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핀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먼저 펀치 플레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펀치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다이와 마찬가지로 억지 끼워 맞춤의 직각도까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서 상당히 분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분해했던 펀치 홀더가 지금 펀치에 키홈처럼 키홈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홀더가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빼고요. 이 부분을 빼야 되는데 백킹 플레이트 밑에 이 맞춤 핀이 안 빠지네요.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핀을 이용을 해서 살짝 밀어내겠습니다. 순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스토퍼와 펀치 플레이트, 안에 펀치와 펀치 백킹 플레이트까지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끝. 조립할게요. 예. 조립 언제부터 하나? 다시 이어서 조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같은 경우에는 분해와 반대 순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맞춤핀과 그 다음에 나사 좋은 위치, 지금 구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사와 어떤
부품을 어떤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결합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각 위치, 그래 펀치와 다이의 위치가 맞는지, 그다음 스트리퍼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홀더를 마지막에 분해를 했기 때문에 상홀더를 먼저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품을 보면 앞에 이름이 다 적혀져 있는데 펀치 백킹 플레이트를 먼저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펀치 플레이트를 놓는데 지금 위치가 만약 헷갈리면은 물론 지금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못따기 위치와 그 다음에 구멍 사이에 간격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선생님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치 있는데요. 펀치 아까 전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못따기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끼워 맞춤을 정확하게 실시를 합니다. 먼저 펀치를 밀어 넣어 볼게요. 펀치가 잘 안 들어갑니다. 펀치 같은 경우에는 억지 끼워 맞춤 왜 돼야 되는지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는데 칠 때도 한꺼번에 밀어 넣지 말고 살짝씩 못하게 되어 있는 위치에 맞춰서 밀어놓고 미치겠네. 여기를 찍어.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 상태로 먼저 결합이 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나사와 그 다음에 맞춤핀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맞춤핀 같은 경우는 억지 끼워 맞춤이라서 이것이 만약에 나사로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이 핀을 집어넣을 경우에 이 구멍과 구멍 사이가 정확한 위치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핀을 가지고 먼저 맞춤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이거 아까 전에 분해했을 때 맞춤핀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먼저 맞춤핀을 밀어 넣겠습니다. 맞춤핀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망치로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요. 상홀더와 연결된 위치까지 맞춤핀으로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핀의 경우에는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굽혀지거나 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한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핀 정도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살짝 쳐보고 맞지 않으면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위치가 틀어져서 조립된 기아 형상이 맞지 않기 때문이란 거를 유의를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위치가 맞춰졌는데요. 먼저 선생님 실수한 게 있는데 먼저 여기 백킹 홀더에 펀치를 잡고 난 다음에 이 펀치 홀더를 먼저 결합을 했었어야 했는데 선생님 중간에 위치를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펀치 홀더를 결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펀치 홀더를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나사들 분해하는 것과 같이 결합을 할 때도 양쪽 대각선을 먼저 조우고요. 조립을 할 때는 약간 그 공기 사이가 압축될 정도로 좀 강하게, 살짝 강하게 꽉 눌릴 수 있도록 조립을 합니다. 억지로 나사산이 망가질 정도로 억지로 조을 필요는 없고요. 약간 토크가 적당히 조여질 만큼 조립을 하고 뒷부분도 나머지 반대 부분도 백킹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백킹 플레이트와 펀치 플레이트가 강하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조립을 합니다.
자, 지금 펀치 플레이트와 펀치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을 해보고요. 나머지 스토퍼의 위치를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홀드는 대략적으로 분해하기 전 모습과 동일해졌고, 마지막으로 생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생크는 프레스의 횡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크의 경우에도 강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나사를 조입니다. 이어서 하홀더를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홀더의 경우에도 백킹 플레이트, 그 다음에 다이 플레이트, 그 다음 다이 스트리퍼 순으로 결합을 하게 될 텐데요.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 플레이트와 다이를 결합을 할 건데요. 앞서서 펀치에서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에도 이 부분, 못딱이 된 이 부분이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면으로 결합을 해야 될지 뒷면을 결합해야 될지 살짝 헷갈리는데, 다이를 놓고 봤을 때 이 다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펀치의 구멍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지 뒤로 결합이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이 플레이트와 다이를 결합을 할 건데요. 앞서서 펀치에서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에도 이 부분, 못딱이 된 이 부분이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면으로 결합을 해야 될지 뒷면을 결합해야 될지 살짝 헷갈리는데, 다이를 놓고 봤을 때 이 다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펀치에 구멍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지 뒤로 결합이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걸 앞면으로 봤을 때 이 다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재료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리게 됐을 때 재료가 이 스트리퍼 사이로, 판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가 여기서 멈추게 될 건데, 대략적으로 예시를 보여주자면, 이렇게 상태에서 재료가 들어가게 되죠.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앞에서 밀어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스토퍼가 뒷부분에 위치를 하는 게 맞겠죠. 이 위치를 조금 앞에 펀치보다는 끼워 맞춤이 덜 심합니다. 이게 많이 마모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억지 끼워 맞춤으로 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고 스트리퍼는 마지막에 조립을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결합명 나사와 그다음 맞춤핀이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나사를 먼저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맞춤핀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맞춤핀을 먼저 결합을 해주고, 맞춤핀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결합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맞춤핀의 경우 손으로 잘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망치로 살짝 쳐서 집어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먼저 다이 백킹 플레이트와 다이 플레이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고, 하홀더에서도 위치가 맞을 수 있도록 결합을 해줍니다. 다이 플레이트가 중간에 빈 공간이 뜨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면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을 균형 있게 쳐서 맞춰주고요. 이렇게 되면 하홀더와 다이 백킹 플레이트, 다이 플레이트가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나사를 결합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양쪽에 먼저 나사를 주오고요.
앞서 펀치 플레이트를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한 압력으로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백킹 플레이트와 다이 플레이트가 정확하게 밀착을 할 수 있게끔 강하게 조어줍니다. 아씨 잘못했네. 왜요? 그냥 하면 돼. 나 이 맞춤키 먼저 꽂아야 되는데. 괜찮아. 그럼 말로 한번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를 먼저 꼽아주고. 스트리퍼 위치 먼저 잡아주고 난 다음에 하면 좀 편한데 근데 상관없어요. 네. 그게. 자, 다이 플레이트와 백킹 플레이트를 결합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이 스트리퍼에도 끼어 맞춤 핀이 있는데 끼어 맞춤 핀이 위치를 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사전에 여기 결합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잠깐 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스트리퍼를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트리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재료가 프레스 안에 들어와서 찍어내는 역할을 할 때 이 스트리퍼가 이 재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펀치를 때리고 난 다음에 이 펀치가 올라갈 때 재료가 딸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스트리퍼가 그 영어로는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료를 이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리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스트리퍼가 고정판에 붙여져 있으면은 고정식 스트리퍼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우리는 고정식 스트리퍼인데 만약에 움직이는 이 상향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가동식 스트리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리퍼가 하향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상향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고정식 스트리퍼 또는 가동식 스트리퍼라고 구분을 합니다. 스트리퍼가 하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식 스트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행히도 끼워 맞춤에 이 핀이 다이 플레이트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네요. 예,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요. 자, 지금 스트리퍼와 그다음 다이 플레이트, 다이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위에서 바라보면 재료가 펀치가 재료를 뚫고 난 다음에 이 재료가 밑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재료를 밑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타발을 할 수가 있고요. 펀치가 올라올 때 이 스트리퍼가 재료 이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여기 사이에 빈 구멍으로 재료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토퍼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홀더의 결합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가이드 포스트는 일부러 빼지를 않았고 이 가이드 포스트와 가이드 부시가 정확하게 끼워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리면은 우리가 처음에 분해를 하기 전 모습으로 프레스 금형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스 금형의 분해와 조립을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요. 프레스 금형 같은 경우에는 블랭킹 금형, 그 다음에 펀치 금형, 또 넓게는 프로그레시브 금형 등 다양한 금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상형과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하형이 어떻게 위치를 잡고 서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분해 조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